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. 포인트가 이건 것 같아요. 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. 병원에 오셔서 약 처방을 받고 싶지 않은 분들이 이건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라고 불리우는 약들을 사서 드신다든지, 우리나라는 아직 안 팔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멜라토닌 그런 것들 드시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오늘은 이제 34세 여자분이라고 하셨고요. 잠을 잘 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직장인분 사연입니다. 퇴근하고 피곤한데도 새벽 3시, 4시까지 잠이 안 와요. 수면제는 의존성 때문에 무서워서 못 먹고 카페인도 끊어보고 운동도 해봤는데 효과가 없어요. 특히 중요한 일 앞두면 잠을 못 자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더 잠이 안 오고요. 이러다 번아웃이 올까봐 무섭습니다. 병원에 가면 무조건 약을 처방받나요? 제 잠을 다시 찾고 싶어요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잠은 아주 대표적으로 정신과 찾아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죠. 어디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하는 그런 중병이 아닌데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. 오늘 사연 주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포인트가 이건 것 같아요. 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. 힘든데 의존성 때문에 약을 잘 못 먹겠다. 먹어도 되냐? 약이 효과가 있느냐?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서 섣불리 병원에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거든요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. 2분의 정도가 되면은 잠 자체가 굉장한 걱정거리가 돼버리거든요. 하루 종일 오늘은 잘 잘 수 있을지 막 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? 몸이 굉장히 각성되죠. 잠들기에 어려운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거고, 더 못 자고 새벽까지 이제 밤을 지새우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.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한 번쯤 흐름을 끊어갈 필요는 있어요. 일단은 약을 짧게라도 드셔보시고 며칠 정도는 푹 자는 경험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러고 나서 운이 좋으면 흐름이 바뀌어서 약이 없이도 잘 자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요. 그렇지 않고 약을 먹으면 잘 자다가 약을 못 먹었더니 또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서 자세한 분석들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되고요. 체크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언제부터 그랬는지 이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안 그러던 분들이 그랬다고 하면 어떤 계기가 있거든요. 무슨 일을 경험하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뭐 이랬다든지, 아니면 신체적인 컨디션, 해외를 뭐 출장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뒤에 이렇게 생겼다든지, 또는 이제 직업적으로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뭐 3교대를 한다든지 낮 밤이 자꾸 바뀌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든지, 개인적인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.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기존의 성격 같은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. 어떤 분들은 사소한 일만 좀 나타나도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어 하시고, 그런 분들일수록 수면 문제를 겪기가 좀 쉽거든요. 다양한 예가 있으니까 혼자서 판단하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병원에 오셔서 조금 전문적인 상담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해당되는지를 판별을 받으시고 거기에 맞는 대처를 좀 할 필요가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근데 이분은 약을 가능한 안 드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약 없이 어떻게 대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고 물어보시거든요. 수면 위생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수면을 하게 되는 그 조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,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누워서 바로 잠들기가 좀 심심하니까 뭐 쇼츠, 릴스 이런 거 한두 개 보고, 그걸 보게 되면 또 재밌잖아요. 각성되고 몰입하게 되고 한두 시간 우습게 가버리거든요. 그런 게 이제 습관이 되면은 그게 깨지는 거예요. 누워서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졸린 현상들이 벌어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여전히 말똥말똥하고 각성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. 또 어떤 분들은 늦은 시간에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스트레스 받아서 밤늦게 폭식하신다든지 이런 분들, 당연히 그런 경우에 이제 좋은 습관 아니죠. 아주 거북하고 하니까 막 뒤척뒤척 하면서 잠 못 이루게 되고, 요즘에 이제
또 갓생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없는 시간 쪼개서 막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일드한 운동은 괜찮습니다. 오히려 이렇게 노곤하게 만들면서 수면을 더 촉진할 수도 있는데 격한 운동들, 몇 킬로 달리기라든지 심박수가 상당히 올라가는 정도 수준의 그런 운동들을 한 후라면 그 흥분이 가라앉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. 그럴 때 또 잠들기가 어려울 것이고, 낮잠을 좀 지나치게 많이 주무시는 경우가 있다든지, 또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항상 불규칙하다든지, 다양한 경우에 수면 위생을 해치는 일들이 있거든요. 거기에 해당되는 좋지 않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병원에 오셔서 약 처방을 받고 싶지 않은 분들이 이건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라고 불리우는 약들을 사서 드신다든지, 우리나라는 아직 안 팔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멜라토닌 그런 것들 드시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썩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. 특히 뭐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어느 때나 쓸 수 있는 그런 약물이 아니고, 시차가 자꾸 바뀌시는 분들이죠. 해외여행을 왔다 갔다 하신다든지, 출장 왔다 갔다 하신다든지, 3교대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물학적인 수면 사이클이 자꾸 혼동이 되는 그런 분들에 적합한 약이거든요. 그 외에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시기는 힘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과거에는 정보가 좀 부족한 세상이었어요. 약물을 남용하시고 지나치게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정신과 선생님들이 걱정이 컸는데, 사실 요즘은 그 반대입니다. 걱정, 불안이 과도해요. 너무 많이 찾아보시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는데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생각보다는 굉장히 안전하다. 수면에 도와주는 약물 중에 의존과 내성을 걱정해야 되는 약물도 분명히 있지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물도 분명히 있다. 수면이 1차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평가가 필요하다. 이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구글 폼을 만들어서 링크를 올려드릴 거거든요.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찾아뵙겠습니다.